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저는 뭐 클래식 음악을 잘 모르지만 가끔씩 아주 명연주를 하시는 바이올리니스트, 피아니스트 이런 장면들을 보면 굉장히 경외심이 우러나요. 근데 가끔 그 음악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악기빨이라는 게 있다고. 연주하는 솜씨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떤 악기를 잡느냐, 이것도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에겐 굉장한 관건이라고 해요. 근데 뭐 바이올린 같은 경우 진짜 수백 년 동안 너무나 유명한 이 바이올린으로 내려왔다, 전통적인 악기다 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놀랍게도 수백 년의 세월 동안 그 모진 바람을 받은 그 어떤 나무를 장인이 구해서 깎고 다듬고 그 소리가 다른 공명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뭐 진짜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재료들은 대부분 해발 3,000m 정도의 높이에서 모진 비바람을 견디며 자란 나무가 재료라고 해요. 사람의 인생도 약간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씩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그 사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시간을 견뎠구나, 살아왔구나가 느껴지는 아주 명품 바이올린 같은 분이 있습니다. 오늘 모신 이분은 바이올린이라고 하기엔 좀 더 뭔가 사랑스럽고 더 귀여운 느낌이 강한데 그 귀여운 외모 뒤에 정말 내공이 느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그리고 선배인데도 후배 같은 사랑스러운 개그우먼 김연영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요즘 닉네임 바꿨어요. 어떻게? 민영 개그우먼 김연영입니다. 올커니. 사랑스러운 그녀 김연영이 반품 원정대로 돌아왔다. 배우 전원주, 김혜영과 뭉쳐 트롯 앨범에 도전하며 반품 원정대로 활동하게 된 김연영. 그녀는 K본부 공채 개그맨으로 심영래와 호흡을 맞추며 신인상까지 거머쥐었다. 하지만 힘든 연예계 생활에서 늘 든든한 버팀목이 돼준 어머니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괴로워하던 중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했다. 이제는 인생의 한 줄기 빛을 따라 살아가는 김연영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KBS 공채로 6기. 네, 6기. 네, 그럼 경력이 진짜 30일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친구가 저한테 약을 먹여서 한 3일을 그냥 재웠어요. 50대 넘어서 개그맨 중에서는 처음이죠, 경제 채널. 그럼요. 제가 최초로 그럼요. 진행을 하고. 별 볼 일이 없고 정말 초라한데 어떨 때는 되게 나를 귀하게 이렇게 막 모든 사람들이 알아봐 주시고 막 해주시면 맞아.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요즘 저를 만나는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좀 나아졌대요. 그래서 스스로 제가 네. 저 미녀 개그우먼입니다. 이러고 제가 또 아니, 걸그룹을 냈거든요. 아, 진짜? 예. 걸그룹이요? 네. 오. 반품 원정대라고. 전원주, 김혜영, 네, 저희 폭소춘향전 멤버들끼리. 재밌다. 네. 근데 저희는 김연영 씨 예전부터 너무 이미지 때문에 평가절하된 그 외모다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로 개그우먼들 사이뿐만이 아니라 방송국에서 되게 예쁜 외모로 정평이 나 있어요. 근데 그 웃음소리 있잖아요, 투구. 그러니까. 이렇게 웃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웃음소리와 성격 때문에 네. 사실 외모가 좀 뒤로 간 경우인데 이제는 외모를 네. 앞으로 내세우셔야죠. 네, 내세웠죠. 아니 어쩜 이렇게 관리를 잘하셨대? 아무래도 약간 시술의 힘? 시술은 피할 수 없는 현대인의 도구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뭐랄까 그 사람이 저희 20년 만에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정선희 씨 딱 보는 순간 정말 연예인 같다. 네?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잘하셨어요. 최근에 강아지가 아파서 조금 많이 살이 내린 경우고. 그렇구나. 예. 근데 김연영 씨 보면서 20년 전에 그 해맑던 천진한 그 모습 그대로 잘 유지돼 왔구나. 그 좀 찌든 듯한 어른이 돼버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왠지 김연영 씨는 여전히 아이 같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 좀 이렇게 에피소드가 끊이질 않냐, 이 언니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연영 씨는 지금도 활발하게 방송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 아침 방송에서도 자주 봬요. 예. 그때마다 이제 정말 활력을 쏟아 부어주시는데 원래는 근데 김연영 씨 성격이 좀 수줍어하죠. 되게 내성적이죠. 네, 맞죠. 예. 예. 그리고 더 요번에 백신 맞고 어눌한 게 더 어눌해졌어요. 에이, 설마. 아니 진짜 아까도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수록 막 총명해야 되는데 이게 막 더 어눌해지니까 그냥 닌자 거북이로 가려고요.
아니, 그 느긋함과 네. 사실 그 푸근함이에요. 저는 어눌함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전 김연영 씨 하면 그 시절의 선배님들은 조금 군기가 세다 보니까 좀 경직된 이미지예요. 무서운 이미지도 약간 있고. 왜냐면 알아갈 시간이 없었잖아요. 근데 맞아요. 현영 씨는 되게 너무 그냥 그 언니!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후배들한텐 편안함이에요. 어눌함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이미지는 계속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까요? 후배들을 위해서. 야, 우리 김연영 씨 사실 뭐 KBS 공채로 6기. 예, 6기. 네. 그럼 경력이 진짜 31년. 아니 근데 원래는요 네. 제가 79년도에 아역 탤런트로 출발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렇게 따지면 뭐 한 엄청난 거죠. 아역 79년도. 탤런트 출신이었어요? 예예예. 제가 원래 이뻤다는 거잖아. 돈이 많았어요. 그때는 돈을 줘야만 됐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수연 씨가 안국동 아씨, 똑순이 김민희 씨가 네. 화한옹주, 제가 화평옹주였거든요. 와. 첩의 딸이었죠. 근데 연기 못해서 잘렸어요. 돈을 그렇게 많이 주고 들어갔는데. 그래갖고 저희 엄마가 MBC 가서 따졌잖아. 너무 귀엽다. 양복 입은 놈들 다 내려오라고. 그랬더니 그 부장님이 내려오서 아역은 아역으로만 끝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음 기회에 꼭 전화 연락을 드리겠다고. 저희 어머님이 중학교밖에 안 나오셔갖고 무식이 용감하다고 어떻게 방송국 가서 내 양복 입은 놈들 다 내려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내 양복 입은 네, 놈들. 네. 내가 만들어준 양복이다. 그때는 그때 양복이 그게 통했던. 굉장히 비싸. 그때가 네, 그게 79년도, 통했던. 80년 초니까. 사실. 정동 MBC였거든요. 기억이 나요. 그랬는데 와. 이제 그 다음에 연락이 왔죠. 네. 우리 엄마가 무서우니까. 근데 제가 공부를 너무 잘해버렸어요. 어머나. 초등학교에서 그때는 국민학교였잖아요. 네.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면서 33등을 한 거예요. 응. 그리고 너무 자존심 상하잖아. 내 위로 31명 그때는 있고. 반에 한 6, 70명 있을 그 육십- 때니까. 그래서 공부를 했더니 6등이 딱 돼버린 거야. 와, 너무 상위권으로 딱 올라가니까 엄마가 알아서 도토리 7남매 내가 셋째로 캐스팅 됐는데 그걸 끊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게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이라 계속 저는 도전을 한 거죠. 엄마 몰래. 너무 재밌으시다. 아니 어머님도 재밌으시고 네. 김연영 씨의 역사도 곧 잠깐 초반에 들었는데도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네. 공부를 또 잘해버렸는데 그 잘한 공부를 계속 가지 않으시고 계속 안 개그맨- 갔죠. 계속 안 가고 또 이렇게 뭐 발레복 같은 거 하고 현대극장에 들어가갖고 이제 허드렛 일을 하기 시작했죠. 키가 작으니까 주인공이나 뭐 이런 뮤지컬 배우는 될 수가 없었는데 그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이문열 씨 작품이 있어요. 맞아요. 초등학교를 배경으로 해. 네, 영화로도 유명하고. 거기서 제가 바보 김연기 역을 딱 맡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연극이 히트를 쳐버렸어, 홍대에서. 또 쳐버렸어. 네, 너무 쳐버렸어, 막 그냥. 그래갖고 개그맨 시험을 누가 그냥 보래. 네. 그래서 재미로 봤어요. 근데 저는 대본도 없고 정말 엉망이었거든요. 뭐 냉장고도 날라가고 뭐도 날라가고. 근데 덜컥 합격이 된 거예요. 네. 알고 보니까 김웅래 선생님이 김웅래 그 연극을 PD님. 미리 본 거야. 아하. 거기서 연극을 봐서 그 시험이랑 관련 없이 그 3,000명 중에 저를 끝에서 두 번째로 특채급으로. 뽑아주셔서 장려상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시구나. 연극으로 출발하셔서 그 네. 연극을 본 연출자가 거의 특채급으로 공채 컨테스트에 맞춰서 그냥 영입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또 되자마자 또 운이 좋은 게 그 심영래 선배님들이 여자 후배들 예쁜 후배들 들어오면 이렇게 막 이렇게 맞아요. 말 시키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엑스트라로 무술이 원투였는데 고개만 숙이고 있으면 되는데 심영래 선배님이 와갖고 현선이가 그때 서현선 씨라고 서영춘 씨 네, 딸이 네, 좀 맞아요. 예뻤잖아요. 키도 크고. 예쁘셨죠. 그러니까 심영래 선배님이 야 우리 어디 가서 이거 끝나고 차나 한 잔 마시자. 근데 네 오빠 하고 내가 대답하니까 머리를 쥐어박은 거예요. 네가 왜 대답하냐고 그러다 야 이 상황 이거 재밌다. 네. 그냥 고개만 숙이지 말고 이렇게 하자 그래갖고 분장실로 데리고 가서 여자 심영래를 만드는 거지. 아, 너 아주 혼날래 한 번만 대답하면 너 완전히 이건 못 듣게 하지. 알았지? 네, 마마. 내가 지금 뭐라 하는데? 오늘 밤 저희 처소에 납신다는 말씀이요. 이따 꼭 데리서 와요, 마마.
그 프로그램이 거의 시청률이 68% 어마어마할 때요. 70%. 68, 70이면 국민의 거의 90%가 다 봤다는 아, 거거든요. 당연하죠. 그때는 그러니 뭐. SBS가 없었고 KBS하고 MBC밖에 없었어요. 저 장악력이 채널. 최고였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걸로 데뷔 2년 만에 신인상도 타시고 예, 예. 진짜 잘 나가는 개그 음원이 됐는데도 사적으로 사생활에는 사실은 굉장히 마음에 갈증이 있었겠어요. 왜 여자로서도. 그걸 하기가 싫었어요. 이제 여자이고 싶었어요. 젊잖아. 예, 그때 예. 어릴 때니까.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막 웃고 이러는 건 좋지만 그때는 뭐 금전적으로 어려움도 사실은 집안이 괜찮게 그러니까, 살아서 없었어요. 예,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뻐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형수술을 했죠. 코를 딱 하는 순간 팔자가 바뀌었대요. 어머, 1년도 꽤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아니 그 이미지가 코가- 바뀌면 이미지가 네, 바뀌어서 삶이 또 여행 프로나 이런 쪽으로 하고 싶었어요. 리포터 같은 아하. 거. 그냥 원래 꿈이 아나운서였거든요. 그래서 신인상을 타면서 아유 이것도 상이라고 주셔서 저는 원래 아나운서가 꿈이거든요. 그래갖고 김한국 선배님한테 끌려가갖고 뒤지게 혼났어요. 그렇죠. 네가 선배님들. 우리 직업을 우상 안 하고 저는 원래 아나운서가 꿈이었는데요. 신인상 주셨으니까 이것도 상이라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뜨내니까 아이고.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대단한 상인데 진짜 몰랐으니까 너무 가능했다. 몰랐으니까. 예. 예, 예. 그런 우여곡절이 있으셨네 또 그 중에. 예, 예, 예. 아 근데 코 수술을 하시고 나서는 조금 이미지가 바뀌긴 했어요. 네, 왜냐면 바뀌었어요. 꽁트보다는 네. 조금 여러 가지 예, 그러니까 저한테 진행 쪽으로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장서희 위에서 눌러놓은 얼굴이라고 오빠들이. 근데 이나 아가씨 한창 나왔을 때 맞다. 장서희 약간 눌러놓은 얼굴 같다고 그러고. 이목구비 또릿또릿하시니까 네, 얼마나 놀렸는데. 근데 그 여행 프로 막 하고 싶었던 건 소원을 푸셨어요. 여행 진짜 많이 다니셨잖아요. 네, 처음에 비행기 탈 때 오빠들이 막 신발을 벗고 타야 된다는 맞아, 그때 둥. 알지. 아. 200원 줄에 다 200원 다 준비하고 있어요. 스튜어디스가 오면 대신 더 많이 줘도 예의가 아니래. 딱 200원만 주래. 그래서 나도 200원을 준비해갖고 스튜어디스가 커피를 주길래 200원을 딱 줬더니 이게 뭐예요? 그래서 더 드려도 예의가 아니라고 그래갖고. 그랬는데 옆에 이용 씨가 오빠 속에서 엄청 웃는 거예요. 너무 귀엽겠다.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비행기가 덜컥거리니까 이거 왜 그런 줄 알아? 그러는 거예요. 네. 지금 비행기 대기 중이래요. 신호 대기에 걸렸대. 앞에 비행기 지나간 다음에 지나갈 거래. 개그맨들은 진짜.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92년서부터 제가 흑인 폭동 사태가 일어났을 아, 때 맞아. 제가 그때 코미디 프로 제일 잘 나가는 프로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냥 미국 공연 가버렸잖아요. 내가 주인공인 프로를 내버려 두고. 세상에. 그때는 그럴 용기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으니까. 예. 예. 뭐 안 하면 그만이지 그랬더니 뭐 3주 동안 뭐 5달자가 아픈 걸로 해서 빼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내가 주인공인데. 그렇죠. 근데 참 잘 갔다 온 것 같아요. 어허. 더 이상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젊었을 때 원 없이 한번, 살아봤다 막 이런 네. 느낌. 아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집안이 어느 정도 유복했고 네. 이렇게 헝그리 정신이라기보단 내가 좋아서 흥미 네. 위주로 움직였던 네. 행보이기 네. 때문에 그런 거에 거리낄 게 없었던 정말 어렸으니까 가능했던 일이 아니었나. 네. 근데 그 뒤에는 또 어머니라는 든든한 네. 정신적 물질적 지주가 계셨잖아요. 맞아요. 어머님이 너무 든든했어요. 네. 항상 자동차를 사도 김지선이보다 좋은 차 타야 된다고. 지선 씨가 네. 그 당시 최고 막 최우수상 대상 최우수. 받았다니. 하여간 그리고 우리 엄마 어디 가서 사기도 당하고 왔어요. 아이고. 그때 이제 신인상을 제가 타고 또 올스타 상이 있대요. 네. 거기에 이영자하고 제가 노미네이터로 올라갔대요. 네. 그때 3천만 원만 주면 김현영 씨를 타게 해주겠대. 어머니. 그렇다고 엄마가 그동안 화보 이런 거 모아뒀던 거 있잖아요. 신문 기사. 네. 이거랑 3천만 원이랑 주고 왔는데 그런 방송은 있지도 않고 그냥 세상에. 사기를 당하고 오신 거지. 어머, 웬일이야. 그 정도로 엄마가 어떠한 막 그 내 딸이 조금 더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네. 이영자보다 요번에 상이 탔으니까 더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네. 본인이 이제 막 함부로 얘기할 때 욕이 막 나고 이러니까 인터뷰를 못 하시니까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하시는 아주 고상한 어머님 한 분을 네. 제 옆에 행사 다닐 때 같이 다니게 하고 세상에. 얼마 전에 그 어머님을 만났잖아요. 30년 어머 만에. 웬일이야. 그래서 현영 씨가 살던 집이 이 8층에 살다가 그때 펜트하우스로 올라간 거야. 근데 그분도 이제 80이 넘으셨더라고. 세상에. 옛날 얘기를 막 해주면서 그때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을 때 내가 관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진짜 엄마는 막 이게 안 다칠 정도로 돈을 버셨대요. 세상에. 근데 저도 또 잘 나갔지만 모든 걸 엄마랑 같이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그렇게 됐다고. 그렇지.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네. 돈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조언까지 진짜 딸처럼 또 생각을 해주셨네. 네, 근데 아. 지금도 막 어디 중매를 해주겠다고. 아, 좋은 분이 아닌가? 좋은 네, 분이네. 좋은 분인데 네. 그 너무 좋은 분이라서 내가 부담스럽다고. 왜요?
아니 이제는 왜냐하면 주제 파악이 딱 된 게 저는 연예인이란 직업이 굉장히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는. 네. 근데 제가 잘못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아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나를 통해서 뭔가 PR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지 아이고.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 연예인을 부인으로 맞이 안 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상처가 커서. 너무 크니까 이제 누구를 보더라도 아이고. 아, 그 사람 못 믿겠고 연예인이 나는 이게 좋은 직업인 줄 알았더니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안 좋은 직업. 물론 그런 리스크가 없지 않아 있지만 안 그래요.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라고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저도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상처가 아직 극복이 안 되고 좀 겁이 난 단계 뭐 그건 저는 이해가 되니까 좋은 기회가 왔으면 좋겠고 그래야 또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얼마 전에 소천하셨잖아요. 네. 소천하신 지 꽤 됐는데 제가 그 방송 보고 많이 울었어요. 감정이입돼서 저도 엄마랑 둘이 살고 있다 보니까 어머니랑 나누던 그 교감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엄청난 정도가 네. 아니라 어머님은 제가 애인이자 그러니까. 남편이자 그러니까. 뭐 제가 전부였어요. 그런 모녀 관계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또 엄청 싸워요. 그쵸? 그러니까 맨날 그런 거야. 꼭 너 같은 딸 나갖고 너처럼 속썩이는 거 한번 보고 싶다고. 아, 저희 어머니도 그래서 이미 늦었어. 이미 못 나.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 네, 그래 맞아요. 싸워. 엄청 너무너무 싸워. 싸우고 야, 너 나 죽으면 어떻게 살래? 이러면은 어떡해. 엄마 죽으면 나 금방 따라갈 건데 엄마가 나 데리고 가면 되잖아. 막 이랬거든요. 아이고. 그러기 때문에 엄마 돌아가시고 굉장히 이제 아무런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겠다, 진짜. 어디 전화할 데가 없는 거야. 우리 엄마 하루에 8통화씩 나한테 연락을 했는데 해외 가도 서울에 어디 전화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그때 아이고. 엄청 술 마시고 힘들게 개 15마리랑 같이 개처럼 살았죠. 15마리. 그러니까 네. 이제 버림받은 아이들도 네. 다 데려다가. 네. 그리고 바깥 생활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3년이 지나도 안 죽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무슨 막 자살을 시도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막 살면 뭐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항상 마지막 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 엄마만 내 차를 탔거든요. 제가 운전을 잘 못해요. 그리고 우리 언니가 넌 누가 때리겠다고. 맨날 넣다 뺐다를 계속하고 있고 나한테 부르는 거야. 아줌마 뒤에 그냥 초보 써붙여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운전을 못한 거를 알아봤더니 제가 일반 사람들보다 손해래. 여기가 대뇌고 여기가 손해인데 방향 감각이 잘 없대. 그러니까 기계를 잘 못 다루는 거예요. 저도 그게 그러니까 기계치예요. 20년을 넘게 운전해도 똑같아. 저도 기계치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안 거야. 왼쪽 오른쪽도 모르는데 공간 지각 능력이 좀 떨어지는. 그게 많이 떨어진대요. 맞아. 그래서 우리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아하. 그래도 엄마 모시고는 많이 돌아다니시고 여행도 엄마가 하시잖아요. 무조건 제 차를 탔어요. 항상 옆자리에. 응. 그리고 화 안 내시고 그냥 천천히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최고야. 돌아가시고 이번에 차 바꾸기 전까지도 그 차 옆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갈 때는 모르고 타요, 제 차를. 근데 돌아올 때는 아, 됐어요. 그냥 편히 가세요. 이러고 절대 아무도 안 타거든요. 근데 엄마니까 맞아. 딸이 엄마니까. 그냥 잘 되길 바래서. 맞아. 어머님이 그럼 투병을 좀 오래 하셨던. 아니요, 투병은 한 달밖에 못 하셨는데 급성, 갑작스럽다. 예, 그게 이제 엄마한테 심장에 이러한 혹이 생겼는데 수술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데요. 아이고. 예, 근데 어쩔 수 없이 처음 병원에 왔을 때 그때 아마 그 치매 진단을 안 내리고 이거 심장에 그런 혹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그때 수술했으면 되는데 그냥 치매라고 그래서 나갔거든요. 아이고. 그리고 열흘 만에 다시 들어가니까 이제는 너무 몸이 쇠약해져 주셔갖고. 그새. 근데 엄마 만나는 시간이 이제 중환자실로 딱 가면은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밖에 못 만나는데 엄마가 이제 막 기도 석관서부터 다 하고 계시니까 눈만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한 달을 너무 힘들게 했는데 이제 밥이라도 엄마랑 같이 먹으려고 나 이제 김밥을 몰래 준비해 갖고 갔는데 거기 이제 면회 시간 10분밖에 안 되니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등치 큰 사람들에서. 내가 얼굴을 보여줘. 저 개그맨 김연영인데 저 여기서 엄마랑 조금만 더 있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김밥을 보시더니 그 김밥을 나 하나만 달라고 그러는데 그 김밥 못 넘기시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냥 근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말씀을 못 하시니까 손으로 하는데 그때 되게 막 당신이 원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모든 걸 하겠다 하고 하나님한테 막 내가 막 그랬죠. 엄마만 살려준다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정말 좋게 돌아왔어요. 기도 삭간을 다 뺐어.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말을 했어. 나 죽을 뻔했어. 그래서 엄마.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다시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만에. 너무 그때 제 몸무게가 42kg까지 빠졌어요. 저도. 근데 그게 돌아가시기 전에 잠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고 그 다음날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러셨구나. 그 충격과 슬픔, 공포까지 느껴졌을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벌어진. 집에를 못 들어가겠고 그냥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지. 친구가 저한테 약을 먹여서 한 3일을 그냥 재웠어요. 왜냐면 유난히 어머니랑 애착 관계가 강하셨거든요. 어머님이 진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물심양면으로 네. 따님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던 분이라 그 빈자리가 너무 그럼요. 무서웠을 것 같아요. 네. 하여간 원하는 건 어머님이 항상 다 들어주셨잖아요. 그치. 네. 탤런트라고. 그럼 그때는 교회 다니지 않으셨을 아유, 그때는 어머님이 절실한 불교 신자여갖고 우리 절 우리 스님을 진행을 했었고 불교 방송을 저희 어머님이 또 KBS하고 불교 방송 일이 같이 있으면은 KBS를 못 가게 했어요. 와, 불교 방송 가서 몸으로 보시를 하래요. 아이고. 그리고 몸으로 진행을 하고 저 한 5천만 원 정도 출연료도 못 받았어요. 와. 근데도 우리 엄마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막 그냥 엄마가 너무나도 불교에 막 심취해 있었고 저는 항상 불교 방송을 진행하러 다녔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엄마 막 정말 뼛속까지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어떻게 어머니가 그렇게 생사의 고비를 이렇게 느낄 때 하나님께 예, 기도하실 그때 생각이 있어요? 그때 왜냐면 이게 막 뭔가를 막 잡아야 되는데 잡을 게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더러 우리 엄마만 살게 해주면 내가 진짜 모든 걸 다 하겠다고 정말 저절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막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근데 보통 그러면 저도 이제 믿음 생활 하던 중에 시련이 왔을 때 휘청하고 약간 분노도 분노하고 생기고 배신감도 막, 느껴지더라고요. 배신감 느껴져요. 인간적으로. 예, 예. 지금은 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수준이지만 닥쳤을 때는 그게 굉장히 셌을 텐데 그 교회로 다시 돌이킬 수 있었다는 게 어머님이 그 다음 날 꿈에 나타나셨어요. 내가 이제 그 중국 가서 드라마 촬영을 해야 되는데 박혜수 권사님이라고 탤런트이신 분이랑 같은 방을 쓰게 됐는데 내 얼굴을 딱 보더니 너 얼굴이 너무 무섭대요. 제가 이게 너무 어두운 데다가 얼굴이 너무 무섭다고 그러면서 바로 서울로 전화해갖고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었는데 우리 현영이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내 얼굴을 본 거죠. 그리고 많이 좋아졌다. 제가 그때는 막 금전적으로도 막 힘들고 그래서 중국으로 뭔가 한꺼번에 왔구나. 네, 모든 게 한꺼번에 와갖고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 가서 빚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빚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갖고 너무 감사한데 내가 너무 힘든 게 이제 믿지 얼마 안 됐고 내가 불교 신자였는데 그 간증을 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 힘들 수 있죠. 근데 그 교회는 작기 때문에 저를 계속 내세울 수밖에 없어서 그게 너무 벅차갖고 그 교회에서 좀 떨어져 나왔었죠. 그러다가 다시 다니기 시작한 게 연예인 연합 예배라고. 네. 지금도 이성민 예, 예, 선배님이 예, 다시 재개됐다고 문자 왔어요. 예, 문자 왔어요. 예. 거기를 다니면서. 그러셨구나. 근데 그때 그 하나님과의 교감이나 교류가 얼마나 크고 셌을까. 왜냐면 정말 돌이켜보면 힘들 때 직접 오시잖아요. 직접 느끼게 해주시고 직접 네. 감동을 주시고. 예, 많이 깜짝 울었을 것 놀랐어요. 같아요. 예,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박혜수 권사님이 항상 얘기한 게 하나님을 만나면 향기가 난대요. 꽃향기 같은 게 난대. 그걸 느껴봤네요. 그래서 그건 아직 못 느껴봤는데 제가 어떤 무대나 가장 힘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내 안에 다른 뭔가가 나와서 그 일을 하게끔 해요. 맞아요. 에너지가 도저히 이건 할 수가 없는 맞아, 일인데도 맞아. 그 일을 하게 해주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 그 생각을 하죠. 진짜. 그런 마음을 너무 아니까, 네. 너무 아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무 별 볼 일이 없고 정말 초라한데 어떨 때는 되게 나를 귀하게 이렇게 막 모든 사람들이 알아봐 주시고 막 해주시면 맞아.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너무 와닿는 게 나도 모르는 내 안에 누군가 나타나서 그 일을 네, 하게 그 일을 할 하게 힘을 해. 주시는 네, 것 같은 그 확신. 음. 그러면 하나님 만나고 신앙생활 하면서 현영 씨의 삶에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어요. 엄청 좋아졌죠. 사진을 보니까 틀려졌어요. 저는 이미 2000년도에
그때 죽을 뻔한 고비를 또 한 번 느꼈었거든요. 장 뇌출혈이 와갖고 그때 이미 죽었어야 하는데 살았기 때문에 더불어 사는 인생인데 생각해봐요. 저는 그렇게 길게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머님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난 오늘만 내가 행복하면 돼. 근데 하나님이 기운을 내주셔갖고 내일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내일을 준비할 수 있게. 항상 난 오늘이 마지막인데. 그래서 요즘 인생은 아 그래 조금 더 노력해서 다시 옛날처럼 되진 않더라도 이렇게 방송하는 거 이거 너무너무 감사하다. 감사하죠. 솔직히 맞아요. 코로나 시대에 남들 다 일 없을 때 생방송을 주셔갖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빴죠. 예,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안 걸리게끔도 막 도와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게 항상 마음속에 아 모든 게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사실 저희 마을 전체가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아우 진짜요? 저만 딴 데로 딱 그 시간에 딱 빼가셨어요. 시키실 일이 많았나 네. 보다. 그죠? 네. 네. 그래도 진짜 또 투병하는 가운데서도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그 회복하고 또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되게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보시면서도 좀 아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김효영 씨 보시고 그래 나의 투병 과정에도 함께 하실 거야 라는 믿음 잃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왜냐하면 결과보다 그 과정에 함께 하시면 결과는 따라옵니다. 그럼요. 확실히 그 과정 안에 감동과 눈물과 감사를 주시면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우리 김현영 씨도 진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되게 어눌하게 하신다 그래서 아, 그냥 예전에 김현영 씨 되게 귀엽고 뭐 이런 모습 아니 지금 말씀을 이렇게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거라는 그 빌립보서 말씀이 맞다니까 진짜 진짜요? 다른 분인 것 같아요. 너무 확고하게 얘기를 하고 너무 조리 있게 얘기를 하셔서 아 진짜 그래요? 네, 그 제가 지금 진행하면서도 또 이렇게 늙고 경청하게 되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 자리를 예비하셨으니까 네, 편하게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방송 프로그램이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으로 못 찾아뵙니까 이렇게 정선희 씨를 통해서 다시 또 느끼라고 그리고 정말 저도요.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난 근데 매주 보니까 저도요. 저도 매일 아침 보잖아요. 매일 아침 보니까 저 언니는 참 네. 그대로다 막 이러면서. 네. 근데 그건 좀 답답하지 않으셨어요? 세계를 정말 그렇게 누비고 다니시던 분인데 코시국에 그 발이 딱 묶였잖아요. 물론 이제 생방송 때문에 바쁘셨고 아침 방송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송에서 저는 활약하시는 걸 보거든요. 정말 진행을 잘하셔서. 근데 막 그렇게 외국을 다니셨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네. 저는 재산은 못 모았지만 워낙 오빠들이 비행기 탈 때 저한테 그런 충격을 줘갖고 그게 내가 이유가? 오빠들 설마, 그게 이유예요. 설마 진짜? 진짜로. 그래서 나는 한 살이라도 젊은 나이에 네. 재산은 없어도 세계를 돌아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기차 타고 세계 여행, 김연영의 여행사랑 뭐 해갖고 캐스팅을 해줄 정도로 해외 프로는 저희 동료들 어디 나가고 싶다면 어디 아프리카 어디 하고 제가 도전지구 탐험대란 프로그램도 오래 했었고 네네. 또 아예 리빙 채널에 여행 채널만 네 저 거기에서 자주 봤었어요. 70개국을 돌아다니는 네,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예. 되게 부러웠었어요. 예, 예. 그때는 너무 저는 행복했어요. 묶여있던 삶이라 네, 네. 지금도 그렇지만 네. 정말 은혜로운 달란트예요.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열정과 체력이. 그러니까 그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럼요. 아니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셔서 연애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외국에 네. 가끔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추장님이 청혼도 하고 라오스 가면 키 크다 그러고 거기 가면 롱다리 되고 그래요. 라오스 가면 키 크다고. 네, 걸리버 여행기. 아 진짜. 왜냐면 거기는 신장들이 남자가 140, 여자가 130인데 제가 151이에요. 와. 일반 여자보다 20cm가 그러니까 걸리버 여행기. 슈퍼모델이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다리 이렇게 떡 걸치고 있었더니 저 카메라 찍으시는 선생님 현영 씨가 이렇게 길어 보이고 처음이라고. 아주 걸리버 여행기라고. 와, 네. 아니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아름다운 로맨스도 있고 그 있잖아요. 또 세계 여행 다니면서 새로운 만남을 또 이렇게 좋잖아요. 추장님. 나이스. 아프리카 추장님. 아 진짜 사실은 이제 그게 제일 사람들이 많이 묻는 질문이고 또 스트레스 요인이기도 하겠지만 저도 그걸 너무 압니다만 너무 예뻐서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진짜 현영 씨가 너무 연애했으면 좋게끔 반짝반짝 예뻐요. 그러니까 배우자 기도나 뭐 이런 거는 이제 아예 맥락을 안 잡으시는 거예요? 아니 인터뷰했을 때 배우자 기도보다 오늘 일을 더 많이 주시고 내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너무 행복해요. 아, 저랑 너무 네. 비슷하시네요. 네. 큰일 났다. 근데 사람들이 날 볼 때 이런 마음이구나. 아, 그럼 나를 예쁘게 봐줬다는 얘기인가? 아, 저도 사실 일에 대한 게 훨씬 더 네. 비전이 열려 있어서. 뭔가 바뀌잖아요. 우리 둘 다 사람은. 트라우마가 너무 센가? 음. 그 아직까지. 너무 세고 네. 그때 그 고통을 느끼면서 막
모든 게 한꺼번에 오잖아요. 어머님 돌아가시면서 사기 결혼에 모든 어머님의 막 그런 것까지 다 막 이렇게 할 때 아 이게 죽으라는 신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거 죽으라는 건가 싶은. 이거 나 죽으라는 거지 이렇게까지 이렇게 올 수가 없지. 그래서 막 그치, 그치. 방송에서 되게 여러 번 안 좋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좀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결국에는 그 아픔이 내 아픔이기 때문에. 그럼요. 아 그리고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일반화하기에는 우리가 네. 겪은 경험이 오직 한 사람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사람도 아닌 그 상황 때문이긴 네. 하지만 그런 걸로 모든 사람들을 의심할 수는 없는 걸 알면서도 몸이 시동을 못 거는 거죠. 예. 그냥 마음이 이렇게 셔터가 내려져. 내가 볼 때 프랑스나 이태리 가면 될 것 같아요. 좀 그쪽으로요? 네, 아, 그래요? 네. 거기 여행을 한번 가세요. 그럴까요? 이제 약간 쫄보라, 겁이 많아. 아니야. 그 춘향이가 강활로를 갔기 때문에 이 노력을 만났는데 가야 돼요. 김현영 씨가 저한테 하실 말씀은 아니잖아요. 우리 둘 다 상황이 이런데 둘 다. 나보다 어리니까 좀 있으면 갱년기 오고 다 귀찮아져. 지금 아니 우리 아직 작가님하고도 통화하시면서 갱년기 얘기만 하다가 끝났잖아요. 계속 필름 작가님 토크를 해야 되는데 글쎄 제가 갱년기가 심하게 와갖고요. 그랬더니 작가님도 허리 아프시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 나이가 그러네요. 이게 겉으로만 동안이죠. 올 거 다 왔어요. 식은땀 흘리고 내가 막. 그러니까 겉으로 동안이라 진짜 그런 건 정말 짐작을 못 하는데 근데 사실 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심적인 갱년기, 그 신앙적인 갱년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이게 가끔씩 정비해라 하고 주시는 사인들인 것 같아요. 네 몸도 정비하고 네 마음도 정비하고 네 신앙도 정비해라.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아닐까. 저도 일어나면 무릎에서 떡거덕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거 온 건가? 막 이런데 말씀 들으니까 그건 아직 안 온 거예요. 먹어야겠네요. 아니, 저 이게 이 손가락이 아니 방아쇠 관절이래. 이건 또 관절이란 관절은 다 오는 거야. 이거 왜요? 왜 아파요? 여기서부터 아프면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아, 네, 퇴행성 그럼. 관절염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 마우스 뭐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마우스 뭐 컴백인데 뭘 마우스를 마우스를 코에 진짜 너무 웃긴다. 이거 할 일이 이렇게 재능이 있고 재밌으니까 방송국에서도 진짜 많이 이렇게 오랜 세월을 꾸준히 김현영 씨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진짜 진행하시는 데서 한 번 김현영 씨랑 일을 하면 계속해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유. 사람 피곤하지 않게 하는 또 그런 드문 연예인이시거든요. 저는 조금 피곤하게 합니다. 요즘은 이제 나이가 듣고 뭐 배운 게 많아서 좀 이제 다 성질이 이제 이러지만 김현영 씨는 근데 정선희 씨는 네. 정말 그 언어 감각이 뛰어나잖아요. 그것도 이제 좀 와, 녹슨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너무 좋아갖고. 오늘 톱니바퀴 완전 매끄럽게 돌아갔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저는 오늘 진짜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일부러 딱 계획하시고 보내셨구나 싶게끔 차분하게 쫙 범선처럼 나갔어요. 아, 그래요? 사실은 얼마 전에 10년 만에 다시 강의가 들어왔는데 제가 과연 그 강의를 할 수 있을까?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진짜 저는 네. 와 이윤이가 이렇게 말을 잘했나? 예전하고 비교가 안 되게 무게가 딱 생기고 차분하고 워딩이 귀에 들어와요 쏙쏙. 강의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아, 그래서 네.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막 그랬거든요. 오늘 여기 하나님이 그 강의 시키시려고 일부러 보내셨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주시려고 일단 해보시니까 딱 아실 거 아니에요. 강의는 어떤 주제로 하세요 보통? 삶의 끝에서 다시 시작하자. 왜 저랑 제목이 겹쳐요? 왜 우린 끝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이야? 네, 갱생. 사실, 예, 예. 갱생으로 가지 우린. 똑같이 너무 힘든 시간을 겪어서 네. 저도 이렇게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는데 또 저도 그런 상황이 있어서 서로 참 연락하고 만나는데 20년이 걸렸네요. 근데 사실 그 어떤 고통을 짐작을 하니까 섣불리 전화를 하기도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어떤 위로도 상처가 되겠다 싶은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되고 그러면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서로 이렇게 다 알 것 네. 같다라는 눈빛도 교환하게 해주시고. 그래갖고 깜짝 놀란 게 정선희 씨를 만나는구나. 한 번 만나고 싶었는데 그렇다고 섣불리 전화하기도 그렇고. 그 우리가 좀 그런 성격이 둘 다 네, 네. 조심스러워요. 좀.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아까도 오프닝에서 우리가 악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안 겪으면 제일 좋겠지만, 근데 그 겪어나가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누구랑 함께 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삶을 다 바꿔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네. 든든함이 있어요. 그렇죠. 네, 항상 운전대를
덥거나 이럴 때도 운전을 못하니까 불안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네, 그럴 때마다 든든함이 있어요. 맞아요. 네. 진짜 그게 고독하지 않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삶이라는 게 사실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고독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네, 고독하잖아요. 고독하죠. 예, 예. 근데 혼자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제도 살짝 고독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같이 있어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힘들 때도 그러니까. 네, 그게 너무 의지가 되고 이제는 그걸 떠나서 내가 과연 음, 어떤 성공이든 명예든 하나님 없이 누릴 수 있을까? 맞아요. 자신이 없어요. 음. 저는 스스로 해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아지 때문에 그렇게 힘드신 거 딱 보고 네, 그게 맞아요. 얼마나 힘든지 또 알잖아요. 고통을 같이 느껴본 사람은 그 사람이 말을 안 해도 아 지금 어떤 심리적으로 저렇게 살이 빠졌겠구나. 그러니까 그게 다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정선희 씨하고 저하고는 공통점이 되게 많아요. 맞네, 진짜. 강아지 좋아하는 것도 그러고 하늘나라 보내는 것도 모든 의지를 저는 왜 남자를 안 만났냐면 걔랑 같이 있는 시간보다 재미가 없어요. 되게 노골적으로 말해주시는데 이해가 좀 되는 건 이해가 뭘까? 가죠. 내가 그래서 당신을 만날 시간이 걔를 만날 시간보다 즐거운 연애를 하겠는데 우리 집에서 걔랑 노는 시간이 더 좋다. 제가 걔만도 못합니까? 이래갖고 끝냈어요. 어떡해.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그게 만일에 이게 더 좋으면 연애를 할 텐데 그거보다 못해요. 아마도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저도 이제 강아지와 교감을 하는데 그 아이들은 철저히 약자잖아요. 철저히 약자죠. 철저히 네. 약자고 나를 상처 줄 수 없는 없고, 그러니까 나의 기다리잖아요. 두려움에 그 기저에 있는 두려움에 나는 가장 안전한 상대를 선택하는 게 아닌가. 맞아요. 제가 변함 그래요. 없고. 예. 얘네들은 네. 나를 먼저 공격하거나 하거나 하지 않죠. 배신하지 상처를 않는. 안 주죠. 예. 예. 기껏해야 사료 거부가 배신의 가장 맞아요. 끝판인데. 예. 맞아요. 그 그래서 두려움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두려움에 사람을 만나서 상처를 받고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언젠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나가라 할 때가 오면 춘향이가 광안루에 나갔듯이 현영 씨와 저를 광안루로 내보내시겠죠? 그럼 나가야지 뭐. 그럼요. 그렇잖아. 예. 그럼 계속 버티면서 걔를 끌어안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갱년기 안 왔으니까 지금 나가야 돼. 갱년기 오면 끝나. 안 왔어 아직. 아 왔다니까요. 다 왔어. 갱년기와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아까 일적인 기도도 많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성취하고 싶은 비전 같은 것도 같이 공유하시면 아 제가 네. 일적인 기도를 드렸어요. 사실은 금전적인 관리를 못해서 어렸을 때 부유하게 살았지만 지금 너무 힘들다. 그리고 어렸을 때 아나운서를 너무 하고 싶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MBN의 유대인 경제사에 저를 앵커로 앉혀주시더라고요. 웬일이야. 그건 아무도 안 보는 방송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그것도 시청률을 전문적인 방송이에요. 전문적인 아무한테는 안 방송에 맡겨요. 네. 그래서 와, 이 내 소원을 이렇게 다 들어주시는구나. 개그맨으로 스타트를 했지만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는데 거기 앉으면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뭔지 알지. 뭐 앵커님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 기분 좋고 그래서 네. 방송은 그렇게 많은 시청률을 없지만 하고 집에 갈 때 그 막 뿌듯함이 있어요. 예. 저도 DJ가 사실은 꿈이었어요. 네, 근데 네. 개그우먼이 먼저 되고 네. 연극도 하고 그랬지만 항상 이 마음속에는 진행고 이 부스 라디오 부스 네. 진행에 대한 로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할 때 하나님이 정말 네. 그거를 이렇게 돌이켜 주실 때 그 자리에 앉아서 아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예, 예. 했거든요. 맞아요. 결국은 앉혀주시는 네, 앉혀주셨어요. 네. 50대 넘어서. 그래서 그 자리를 이렇게 앉아서 하면서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유대인의 그 경제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개그맨 중에서는 처음이죠. 경제 채널. 그럼요. 제가 최초로 그럼요. 진행을 한 거고. 엄청난 또 거죠. 마법의 계좌라든지 이렇게 경제관념을 좀 알게끔. 그래서 지금서부터라도 돈은 없지만 이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유대인처럼. 네. 네. 저도 뒤늦게 네. 그 관리 능력이 없어요. 저도 관리 능력이 없죠. 남들 보고 네. 되게 또순이 같고 막 네. 재테크 막 장난 아닐 것 같다 그러는데 되게 허당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 이렇게 저렇게 자극을 주시는구나. 오늘 또 깨닫네요. 네, 공부하라고. 맞아요. 예, 그렇게 이제는, 어디 찾아보면 셌어 다 없어. 그러니까. 벌긴 꽤 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막 없어. 지금 몇백억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건물을 네. 보기만 해. 내 건물이 없어. 아니 진짜 되게 딱 맞춰서 제 시간에 잘 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역시 우리 하나님 정말 마에스트로시다. 예, 이게 개그우먼으로 활동하는 후배들 보기에도 진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저렇게 능력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진짜 막 거침 박나래 씨나 막 이런 분들 거침이 없잖아요. 예. 근데 저는 주춤 브레이크가 있거든요. 예. 어우, 있죠? 예, 저도 주춤하고 어렸을 때는 오히려 없었는데 나이가 들고 방송을 아니까 점점 어려운 거예요. 뭘 그러니까 말하기가. 이게 타고난 재능은 아니었던 거예요, 예, 우리가. 맞아요. 운이 좋았던 거지. 운이 좋았던 예. 거예요. 타고난 재능은 아, 재능은 지금 있었다니까. 저는 그냥 본인은 말만. 정말 있었어요. 예.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 보면 와 진짜 축복이다. 저렇게 막 무대를 막 확 장악하는 능력이. 전 그러고 나면 화장실에서 늘 울었어요. 부대 껴가지고. 아, 너무 힘들어. 심적으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마 그 오랜 세월 경험을 쌓아 하고 싶은 일에 이렇게 딱 매진하게 해주셨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하죠 뭐. 이게 너무 어디야. 감사해요. 예. 이제 자고 일어나면. 오징어 게임 2만 출연하면 되는데 하나님한테 한 번 죽더라도 전 세계한테 얼굴 한 번만 이렇게 예쁘게 해달라고. 그래 진짜 연기 잘하시고 좋아하시니까. 오랫동안 연기하신 분. 저희 연극 같이 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더블 캐스팅으로. 네, 더블 캐스팅. 루나틱이라는 프로그램 네. 그 제목이었을 거예요. 백재현 씨가 연출하고 그게 닐 사이먼의 굿닥터라는 원제인데 루나틱 환자들 있잖아요. 네, 정신과에서 정신과. 이제 미쳐가지고 네. 날뛰는 개그맨들이 또 하는 거니까 중간에 애드립 난무하고 그래도 진짜 우리에겐 공유할 수 있는 그 추억도 있고 네. 또 공유할 수 있는 아픔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많아. 그렇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나 보조개만 있으면 되는데. 아, 근데 진짜 김효영 씨 지금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 소녀 같은 감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진짜 몇 년 후에도 안 변해 있길 바래요. 그리고 굉장히 기분 좋네요. 사람 안 변한 걸 보니까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굉장히 기분 좋은데요. 한 8년 된 것 같아요. 8년 전에 네. 제가 이 프로에 나와서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한 3년 후에 한 번 더. 네. 변함없는 미모를. 그때는 세계가 알만한 배우가 돼요. 예, 예. 저도 진짜 그거는 기도할게요. 중보기도 할게요. 예, 그 어떤 플랫폼이든 세계가 주목하는 프로에서 우리 김인영 씨 연기 진짜 잘하시거든요. 주목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그게 근데- 연애보단 지금 더 좋다고 예, 하시니까. 아니, 제가 상상하지 못한 일을 가끔가다 이루어 주실 때 맞아요. 이건 내 힘이 아닌데 이게 내가 이렇게 나올 게 아닌데 이 힘든 시간에 일을 주시네. 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맞아요. 예.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만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깊은 뜻깊은 연출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해요. 너무 감사하고 네, 너무 감사해요. 되게 기분 좋은 선물 받은 것 같아요.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